오랫동안 인류는 밤하늘에서 가장 큰 천체인 달을 눈으로 보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50년 전부터는 실제로 가서 연구하고 탐사하는 대상이 됐는데요. 네, 오늘 별별 이야기 시간에는 한국천문연구원 최용준 박사와 함께 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자, 퇴근할 때나 집에 갈 때 밤하늘에 달이 이쁘게 떠 있으면 계속 바라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달이 우리가 봤을 때는 작지만 실제로 엄청나게 큰 물체가 매일 지구를 돌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달이 어떤 것인지 박사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달은 지구의 하나뿐인 위성입니다. 예. 네, 수성과 금성은 위성이 없죠. 예, 그런데 화성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이렇게 두 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고요. 목성은 79개, 토성은 82개, 그리고 천왕성은 27개, 해왕성은 14개의 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은 우리 태양계 전체 위성 중에서 5번째로 큰 위성인데요. 그런데 달의 지름은 지구 지름의 27% 정도이기 때문에 예. 행성 대비 위성의 크기가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큽니다. 어, 또 우리에게는 늘 한쪽만 보여주는 동주기 자전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 태양계 위성 중에서 불규칙하게 생긴 위성들 중에서 이런 운동을 하는 위성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달의 무게 중심도 지구 쪽으로 약간 쏠려 있습니다. 어, 그리고 지구에서 보는 태양의 시직경과 달의 시직경이 똑같기 때문에 네. 개기일식하고 월식 이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달이 지구 주위를 도는 궤도는 원으로 도는 게 아니고 이렇게 타원 궤도로 네.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원 궤도로 돌 때 하필이면 가장 멀리 있을 때 예. 이럴 때 보름인 상태가 생기면 그러면 슈퍼문을 가장 가까울 때 네. 보게 되면 우리가 슈퍼문을 볼수 보게 있는 되는 거죠. 거죠. 예. 거리를 따지면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는 우리나라에서 LA까지 한 20번 정도 항복하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인류는 수만 년 동안 밤하늘에 있는 가장 큰 천체죠. 예, 우리 달이 이것을 보면서 농사를 위한 시간 기준으로 삼았고 또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신화와 전설을 만들어서 계속 전달해 왔는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인류는 이 달을 눈으로만 보기만 했는데 네. 이제 한 50여 년 전부터는 실제로 착륙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런 대상이 된 거죠. 네. 네. 정말 우리가 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게 된 지가 불과 50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달은 어디에서 왔는가 그 기원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가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어떤 가설들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가설하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구가 아주 큰 소용돌이 형태로 만들어질 때 함께 만들어졌다는 동시생성 가설과 네. 지구가 근처를 지나가는 달을 붙잡았다는 포획설 예. 그리고 또 지구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분리설 그리고 외부의 어.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충돌설 여러 이런 가지가 있군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원시 지구의 화성만한 크기의 세이아라는 원시 달이 네. 약간 어긋나게 충돌하면서 어, 원시 달의 핵과 또 지구의 핵이 하나로 합쳐지고 충돌 잔해들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걔네들이 뭉쳐져서 지금의 달이 되었다는 대충돌설이 네.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충돌 에너지가 너무 커서 주변에 있는 물질 대부분이 녹은 상태로 네. 물 없이 달이 뭉쳐지면서 마그마 상태로 식기 시작합니다. 이때 무거운 원소들은 이제 달의 중심으로 가라앉고요. 가벼운 원소들은 점점 표면으로 떠오르게 되지요. 네. 그 표면은 아주 차가운 우주 공간이기 때문에 금방 노출되어서 빠르게 굳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래의 마그마는 아직 굳지 않은 상태인 거죠. 이럴 때 달이 완전히 식기 전에 우리 태양계의 목성하고 토성 사이에 있는 많은 소행성들이 대거 태양계 안쪽으로 밀려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네. 이때 달 표면에 있던 수많은 크레이터가 집중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가끔씩 꾸준히 태양계 소행성들이 충돌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그 집중도는 이때하고 비할 정도는 아니었죠. 예. 그러니까 달엔 대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소행성이 충돌하면 그대로 이제 크레이터가 남게 되는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과거에 비해서 지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네. 이런 말씀. 예. 자, 그럼 달의 구성 성분이 어떤 것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달을
주의 깊게 좀 관찰해 보시면 네. 어두운 부분하고 밝은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예. 있지만 예. 그리고 또 그 어두운 부분이 어떤 형상처럼 보여가지고 토끼나 뭐 이런 방아치고 것들 있다. 우리가 예. 상상하게 되잖아요. 근데 달에는 물도 없고 대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공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아폴로 우주인이 발자국이 찍어놓은 그 발자국이 아직까지도 있겠죠. 50년이 네. 지났지만 달의 바다는 사실 소행성이 집중적으로 떨어지면서 초기에 그 표면에 있던 물질들이 다 뜯겨 나가고 마그마가 노출되었거나 아니면 화산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에 있는 현무암과 비슷하죠. 예. 그리고 또 밝은 지역은 주로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많은 크고 작은 충돌을 경험했기 때문에 네. 큰 바위부터 시작해서 작은 돌, 자갈, 모래 그리고 고온 입자까지 이렇게 작은 입자들로 표면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예. 예. 이렇게 고온 밀가루 같은 표토층이 점점 두꺼워지는데요. 상대적으로 앞쪽은 젊은 마그마들이 많아서 예. 상대적으로 뒤쪽에 있는 크레이트들이 더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네, 달 뒷면 말씀하셨는데 네. 중국이 올해 1월에 창어 4호를 착륙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달 뒷면에 대한 탐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 아니냐 기대감이 네. 높아지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뒷면의 비밀도 하나씩 밝혀질지 저희가 계속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구와 같이 달에서도 지진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원인이 뭘까요? 네. 아폴로 13호를 제외하고 예. 11호부터 17호까지 착륙선이 설치한 많은 관측 장비 중에 지진계 네트워크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이걸 이용해서 달의 지진을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규모는 약 4 정도로 별로 크진 않는데요. 예. 달의 깊은 내부에서부터 오는 깊은 지진과 또 주변의 소행성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지진, 그리고 또 인공적으로 달 착륙선들이 착륙할 때 만들어지는 그런 지진 등 이런 것들이 관측이 되었었습니다. 네. 예. 지구의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져 있는 지진계 네트워크는 지구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도구이죠. 네. 그래서 달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문제는 달의 앞면에만 예.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달 내부 구조까지 상세하게 아직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아직은요? 네, 뭐 중국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앞으로 계획되는 달 탐사가 많잖아요. 또 비밀이 어떤 비밀이 풀릴지 궁금하고요. 네. 자, 50여 년 전에 이 냉전으로 인해서 미국과 소련이 경쟁적으로 달 탐사에 좀 경쟁을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인류는 달 탐사에 좀 목을 메고 또 관심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화성처럼 2, 3년에 한 번씩 꼭 때를 맞춰서 발사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소행성이나 혜성처럼 정해진 시간에 발사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별로 없는 예.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천체가 달이죠. 가깝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가까운 천체이기 때문에 혹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예. 상대적으로 빨리 지구로 손쉽게 귀환할 수 있는 측면들도 있기 때문에 예. 달을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최근에 관측 자료에 의하면 아까는 물이 없을 거라고 우리가 모든 학자들이 이야기를 네. 했잖아요. 그랬는데 특정 지역에서 물이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맞습니다. 또 표토를 활용하면 현지에서 뭔가 재료들을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달 탐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해성을 통해서 달의 극지역에 물이 유입되었을 거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달의 북극하고 남극에서 이런 물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표토에는 수십억 년 동안 태양에서부터 수소, 산소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네. 것들을 잘 활용하면 또 표토 안에는 규소질이라는 일정한 온도를 가열하면 세라믹으로 가공되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에 네. 건물을 짓기 위한 벽돌로 활용하는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이런 이점들 때문에 달을 사람이 사는 곳으로 만들겠다 이런 달 식민지 프로젝트도 추진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난관은 없을까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대부분 다 극복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나 남아 있는 것은 방사선 피폭입니다. 지구는 자기장하고 그리고 또 오존층, 두꺼운 대기들이 있어서 예.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들을 잘 막아주죠. 네. 그런데 달에는 그런 전체적인 자기장 그리고 또 대기층이 없기 때문에 우주에서 오는 높은 에너지의 감마선 또는 태양에서 오는
고에너지 입자 이런 것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를 피하기 위해서 달의 지하 동굴로 이렇게 동굴에다가 기자리를 지어야 된다는 그런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간헐적으로는 소행성 충돌에 의한 위험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물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인류의 우주 탐사에 대한 노력은 계속 끝이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네, 참 나사가 이 새로운 달 탐사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아르테미스를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50년 전처럼 그 인류의 어떤 새 역사를 쓰게 될지 또 새로운 달의 비밀을 어떤 비밀을 연구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